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리눅스 개발과 관련된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눅스 개발 생태계에 대해서는 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전반적인 리눅스 개발 생태계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개발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발 생태계를 이루는 플레이어는 리눅스 이제 커널 커뮤니티죠. 오픈소스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SOC 업체라고 하는 팹리스 업체이고, 세 번째는 OEM 커스터머 업체. 이렇게 세 가지 플레이어가 리눅스 개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리눅스 개발 생태계에서 지금 팹리스 업체가 이 업계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전기 자동차의 주요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개발 생태계에서 현재는 SOC 팹리스 업체가 리눅스 개발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C 벤더는 이제 퀄컴이라든가 브로드컴이나 혹은 엔비디아, NXP와 같은 업체이고요. 요 SOC 업체는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관리하는 리눅스 커널 버전 중에 LTS 버전이라고 하죠. LTS 버전을 받아서 자신이 설계한 칩을 불링업하는 드라이버를 올려서 개발을 하고요. 이 개발한 전체 소스 패키지를 BSP라고 합니다. BSP의 약자가 이제 보드 서포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요 보드 서포트 패키지를 이제 커스터머에게 넘깁니다. 커스터머에게 전달하고 나면은 이 커스터머와 SOC 업체와 여러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이 팹리스 업체에서 개발한 BSP 드라이버 코드에서 이제 버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티켓팅 서비스를 사용해서 이 커스터머와 팹리스 업체 간에 서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하죠. 가장 많이 알려진 티켓팅 서비스는 이제 퀄컴의 SR이 유명하죠. 서비스 리퀘스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리눅스 개발 생태계를 좀 전기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요. 요 프로세서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팹리스 업체에서 이 리눅스 커널 버전을 이제 선정하고 자신의 칩을 불링업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 팹리스 업체에서 개발을 합니다. 이 개발을 하는데요. 이 기존의 리눅스 개발 생태계에서는 이 팹리스 업체가 개발한 BSP를 이 커스터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의 개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요. 커스터머가 자동차 고객사인 경우도 있지만 이 주요 전장 업체가 이 BSP 코드를 받아서 개발을 하고요. 이 주요 전장 업체는 이 전기 자동차 개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first tier 업체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업체로는 컨티넨탈이라든가 여러 업체 굉장히 유명하죠. 컨티넨탈 그리고 벡터를 비롯한 전장 업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자동차 고객사 OEM이라고 부르는데요. GM이나 현대자동차나 BMW, 도요타, 폭스바겐과 같은 이 자동차 OEM을 자동차 고객사라고 그러는데, 이 자동차 고객사에게 이 전장 업체가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개발과 관련된 여기 보시는 BSP 개발은 조금 다른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 주로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기 자동차의 부품이라고 하긴 뭐한데 기능이 무엇이냐면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ADAS라고 하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한 주요 하드웨어 기능을 요 팹리스 업체가 개발을 하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을 이 전장 업체가 개발을 해서 자동차 고객사에게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혹은 자동차 고객사가 직접 팹리스 업체에게 BSP 코드를 직접 받아서
이 자동차 고객사가 직접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자동차 고객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동차 고객사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자동차 고객사 굉장히 중요한 이제 플레이어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외에 뭐 AVN이라는 게 있어요. 뭐 클러스터 AV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자동차에 타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 무엇을 하나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뭐 내비게이션을 뭐 사용을 하고요. 속도계를 뭐 보면서 운전을 하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이 칩셋을 팹리스 업체에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뭐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시스템, 뭐 클러스터와 AVN, 그러니까 그 속도계와 내비게이션을 합친 시스템을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AVN, 뭐 클러스터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은 칩셋을 SOC 업체가 설계를 한 다음에 해당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제대로 구동이 되는 그 상황에서 BSP를 포스트 티어 업체에게 전달하고요. 이 포스트 티어 회사는 자동차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그 수주한 그 결과물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전기장치와 관련된 피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텔레메틱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컴도 있고 뭐 캔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와 같은 자율주행이나 뭐 AVN이나 텔레메틱스나 캔이나 여러 자동차 그 컴포넌트를 하나의 파워 컴퓨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 본론으로 되도록 하게 되면은 리눅스 개발 생태계에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자동차 고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에서 개발한 BSP를 이 퍼스트 티어 회사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BSP를 직접 자동차 고객사가 받아서 개발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정보는 시간 정보입니다. 2010년도, 2015년도, 2020년도, 지금 이제 2024년도인데요. 자, 리눅스를 중심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리눅스 뭐 개발하면은 인베디드나 서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었고요. 좀 마이너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라고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2010년도 이후에는요, 안드로이드와 더불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이 이후부터는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4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가장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뭐 리눅스 인베디드 개발자, BSP 개발자를 뜻하는데요. 이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의 포지션이 증가가 됐다는 한 가지 그 정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 코드로 알아보는 뭐 리눅스 커널이라는 그 책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른바 모기형 책이라고 하는데 2013년도쯤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몇 권이 팔렸냐면 거의 2만 권 정도가 팔렸어요. 10세 정도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2만 권이면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리눅스 뭐 커널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뭐 여러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 새로 개발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리눅스 커널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업스트림이 됐는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2016년도, 2015년도부터 리눅스 커널이 굉장히 안정화가 돼요.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요 시절은요,
IT 업계를 이끌어가는 그 핵심 제품군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때는 뭐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아이폰에서 어떤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는지에 대한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2015년도부터 사실 새로운 기능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이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15년도 요 전에는요. 리눅스 커널 내부에 버그가 있어서 뭐 크래시를 디버깅 한다거나 퍼포먼스 이슈가 나왔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2016년도 같아요. 2015년도, 2016년도 사이에 굉장히 리눅스 커널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의 포지션이 좀 하락세에 접어들게 되고요. 2018년도 이때는 바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는 시점인데 이때부터는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2018년도 이후에는 레거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사실 5년 전에 제공했던 기능, 피처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새로 샀다고 하면 뭐 자랑 많이 안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레거시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업계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에서는 이제 앱 개발과 관련된 그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2018년도부터 2024년 요 사이에는 뭐 비전공자를 위한 뭐 시리즈와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이때까지 굉장히 앱 개발과 관련된 포지션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뭐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분야로 굉장히 개발 분야가 많이 그 개발 인프라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도까지 개발했던 많은 리눅스 시스템 뭐 BSP 개발자 분들은 이때 뭐 관리자로 그 포지션을 커리어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아예 다른 분야로 개발 분야를 바꿨던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가 됐는데 현재 팹리스 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리눅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포지션의 증가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 있죠. 이 팹리스 업체 뭐 대기업을 포함한 중견 업체의 연봉을 보면요, 꽤 높게 받습니다. 뭐 5천만 원대라고 해요. 팹리스 업체 개발자 분들 많이 고생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인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와 팹리스 뭐 SOC 업체라고 하죠. 이 뭐 분야가 떠오르면서 앞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리눅스와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많이 증가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CPU 아키텍처가 있죠. 그게 바로 리스크5예요. 자, 2023년도 중순부터 리스크5의 리눅스가 대부분 칩셋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칩셋 업체 이름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퀄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뭐 엔비디아나 퀄컴을 비롯한 대부분 칩셋 업체, 팹리스 업체에서 리스크5의 리눅스 커널을 다 올려서 지금 제품화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눅스 커널을 비롯한 리스크5의 어떤 인기와 더불어서 리스크5 플러스 리눅스 조합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